자, 이번에는, 연속 함수 곱하기 불연속 함수의 연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응? 자,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오케이?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더라. 이렇게 있더라 이거야. 자, 이럴 때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지.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뭐가 되려면? 연속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응? 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자, x축이 있고 자, a가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쳐보자. 너는 알파고 너는 베타다 이거야. 이게 fx야. 오케이? 그리고 gx 함수는 물론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함수는 gx도 다항함수라고 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gx가 그래 x 플러스 k다 이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 x 플러스 k는 1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뭐라 했어? 연속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위에는 요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 함수들의 예를 들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내가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연속이 되려고 하는데 fx 함수는 a에서 뭐야? 불연속이잖아. 나머지 구간에서는 뭐야? 연속이니까. 그럼 우리가 연속인 거 같고 연속인 거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이것도.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불연속인 게 a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x가 a로 들어갈 때 fx는 fa 곱하기 ga가 성립해야 된다 라는 사실이란 말이야. 이게 성립해야 돼. 이 등호가. 그래야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나올 거 아니겠니? 맞지? 그러니까 이거 연속의 정의대로 일단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a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이 f는 어디로 가고 있니? 알파로 가고 있지. 눈으로 보여? 자,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는 어디로 가고 있어? 베타로 가고 있어. 그러면 자, x가 a로 들어갈 때 이 gx는 그냥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좌변의 극한값은 a의 좌극한값은 알파 곱하기 a 플러스 k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우극한은 베타 곱하기 a 플러스 k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같아야지만 되잖아, 연속을 이야기하려면. 근데 이미 알파, 베타 서로 다른 숫자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곱해서 같아지려면 너가 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숫자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숫자 0이어야지. 그래야지 0으로 똑같아지니까. 이해돼? 그러면 결국은 x가 1로 나올 때 gx는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즉 ga 값이란 말이지. 즉 네가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ga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야지만 곱한 함수도 연속이 나온다.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뒤에 가서 막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는데 그 새로운 함수가 불연속 함수다. 근데 그 불연속 함수가 연속이 되게끔 한다. 막 이런 식의 문제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인 거야. 알겠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거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자, 그래서 프린트 상으로 잠깐 봐봐. 74쪽 봐봐.
74쪽에 맨 위에 보면 예제 4번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야. 자, 오른쪽 그래프는 그래프 쳐다봐.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지? 그 그래프 쳐다봤더니 어디에서 불연속이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인 값에서 불연속이잖아, 지금. 그지? 자, 근데 문제가 fx 곱하기 gkx가 다 친구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야. fx도 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는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야. 에? 그지? 자, 근데 fx 곱하기 gkx니까 이런 거야, 지금. fx가 불연속, 연속 함수가 gkx인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곱한 함수도 연속이 되게끔 하는 놈을 골라라 이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미 이 fx 함수가 불연속인 함수가 뭐야, 지금?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면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뭐란 얘기야? 이거 했잖아. g-1 값이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에서, 디귿에서 g-1이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기억 되잖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나오지 않니, 그지? 니은도 봐봐. 되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잖아. 디귿 함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안 나오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그냥 보고 뭐 쓸 것도 없어. 그지? 그냥 답 나올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연속에서 이 지금 조금 고난도 이야기들이 요 다음 요 이제 끝에 프린트 끝에 선생님 지금 프린트를 안 해줬는데 이 뒷부분에서 나오거든. 그 뒷부분에서 나온 건 내일 수업 시간에 내가 딱 정리를 다 할 거야. 그건 좀 어려워. 수능형, 모의고사형. 그래서 이미 기출됐던 문제들에 대한 유형이고 사실 그것들이 너희들 내신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건 내일 정리를 할 거야. 내일 수업 시간에 정리할 거고. 자, 우선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사이값 정리. 자, 이 사이값 정리는 사실 사이값 정리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활용. 일단 사이값 정리는 가정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자, 함수 fx가 이런 닫힌 구간 a, b 포함한 이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a의 y좌표, b의 y좌표 두 함수 값이 서로 같지 않아야 돼. 이게 과정이야, 이게 과정. 이런 함수이면 연속이고 양쪽 구간의 양 끝값의 함수값이 다른 함수이면 이런 얘기잖아. 이러면 FA와 FB 사이 FC는 K 사이의 K에 대해서 임의의 K라고 해. FC가 K가 되는 이 C가 이거인 C가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야. 응? 그럼 보세요. 이거를 그림으로 굳이 좀 나타내서 그림을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돼. 자, 네가 A다 이거야. 자, 네가 FA고 네가 B인데 아이고 여기가 FB야. 자, A부터 B까지 fx 함수가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뭐 해야 돼? 이어져 있다는 뜻이야. 응? 이어져 있어. 자,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고 쳤게. 여기에 FA와 FB 사이에 K를 그었다 이거야. 자, fx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생겼지. 이렇게 그어도 하나, 이렇게 그어도 하나, 이렇게 그어봤더니 또 몇 개도 생겨. 3개도 생기는 거야. 즉 A하고 B 사이에 어떻게 그려져 있든지 간에 무조건 교점은 몇 개 이상?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한 활용이 뭐냐? 뭐가? 활용.
이걸 활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해? 방정식의 해를 뜻하잖아.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거나,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건 다 할 줄 안다? 왜? 극강의 무기가 있잖아. 근해 공식. 그지?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공부할 때 나오는 함수식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실근은 보이는 식들을 줘. 웬만하면. 근데 실근을 구하지 못하는, 즉 너희들이 3차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뭘 이용하겠니? 조립제법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조립제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조립제법에 써먹을 수 있는 숫자가 없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실수는 분명히 있거든, 실근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 때 실근을 구하라라는 게 아니라 실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이거를 찾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고, 그게 바로 실근의 존재성 여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너를 풀 수가 없더라. 이게 뭐 3차든 4차든 간에 좀 복잡한 거거든 간에 내가 이걸 풀지 못하겠더라 이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간을 이야기한다고. 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대. 이런 3차 방정식. 봐봐. 조립제법 할 게 눈에 보이니? 9의 약수인 139를 대입해야 되는데 1을 대입해도 안 되고 9를 대입해도 3도 대입해도 안 돼. 맞지? 그러면 너가 0된 x를 쉽게 찾을 수가 없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좌변, 그러니까 이게 꼭 좌변에 이거는 몰려져 있지만 이렇게 등호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도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의 꼴로 만들어. 그리고 한쪽 변에 있는 걸 이렇게 함수로 두는 거야. 함수로.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간이 있으면 찾아. 0값, F0값 찾아. 얼마야? 마이너스 9지. F1값 찾아. 얼마니? 마이너스 7이네. F2값 찾아. 8 더하기 9니까 뭐야? 1이네? 그지? 너는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너는 뭐가 나왔어?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너희가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방정식의, 즉 fx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는 이미 3차 함수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연속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1과 2가 있는데 1에 대한 y좌표는 쭉 마이너스 7이고 2에 대한 y좌표는 지금 1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분명히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이게 실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1,2라는 이 구간 안에 얘하고 얘 사이에 있다 이 말인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다시 이야기해서 자, 닫힌 건 A, B에서 연속인데 FA, FB가 서로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사활용은 뭐냐면 FA, FB 고비 음수다. 그럼 A의 Y좌표, B의 Y좌표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연속이기 때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실근의 존재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봐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분명히 먼저 질문이 나올 거라서 아마 저번에도 내가 풀어줬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자, 페이지로 보면 78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지금 프린트상에 맨 마지막이야. 자, 다항함수 fx다 라고 했는데 가 조건을 봤더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이 1이다 라는 걸 줬고
나 조건을 봤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너의 극한이 3분의 2다 이랬어. 오케이? 자, 그리고서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0에서 이 범위에서 fx는 0, 이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얘기해라 이랬단 말이야. 자, 너희들이 이미 앞단에서 배웠다시피 첫 번째 가하 조건의 극한식은 x가 제로로 가면 분모도 뭐로 가니? 제로로 갈 거 아니야. 근데 극한이 존재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형태구나.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f가 다항함수니까 너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이 제로, 0이다 라는 이야기는 f0도 뭐다? 0이다. 이런 얘기야. 자, 두 번째 조건식도 봐봐, 이제. 두 번째 조건식도 보면 x가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1. 그러면 분모도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져. 또 극한이 존재했어. 그러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는 f-1의 값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다항함수 fx가 x, 너니까 f0이 0이니까 x 인수 갖고 있어야 되고 f-1이 0이니까 x 플러스 1도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조건만 딱 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고 0일 때도 0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fx는 이미 마이너스 1 포함 0 포함이라서 너 하나 두 개 있구나 이러고 끝 이러면 안 된다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fx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러면 너가 2차 함수 이것만 곱하면 뭐니? 2차 함수잖아. 이 뒤에 함수가 뭐야? 더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더 있어. 이렇게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너를 거꾸로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다 대입했어. 맨 위에 식에. 그러면 x 무한소 인수 약분됐지? 0분의 0꼴 하는 거. 약분됐고 여기다 0 집어넣었으니까 1 곱하기 g0야. 그러면 1 곱하기 g0 값이 바로 얼마다? 1이다 이거지. 자, 너는 양수야. 1이라는 숫자는 양수인 건 분명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 넣어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g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곱하기 g 마이너스 1인데 네가 2분의 3이라고. 3분의 2. 이게 3분의 2라고 주어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g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야. 너 뭐지? 음수라고. 잘 보세요. 이미 fx가 무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함수? 타항함수.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너 gx 있잖아. 이것도 뭐란 얘기야? 다항함수란 얘기야. 다항함수니까 너도 뭐란 얘기야? 이미 연속인 함수야. 근데 g0 값은 1이고 g-1 값은 음수야. 마이너스 3분의 2로. 그러면 너한테 네가 0이 되는 x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 즉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또 하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네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이 gx가 0인 x값이 여기 사이에 어딘가 있다는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적어도 몇 개를 가져? 3개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요 이제 뒤에 가서 미분도 배우잖아. 미분을 배우면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또 다르게 미분적으로 해석해서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미분과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모의고사나, 이거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내일 한번 쫙 또 정리를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촬영을 하다가, 여기 이 합성함수 극한, 요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 gx 함수가, 아까 어디였더라? A였냐? 1이었나? 1일 때 3에다가 함수값 넣고 1일 때가 빠진 걸로 해야지만 돼. 중간에 하다가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잘못됐는데 선생님이 발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단 말이야.
그것만 수정을 좀 해주면 좋겠어. 오케이?